줄을 끌까요? 중개 대상물 외 물건 줄을 딱 긋고 조사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죠? 2번은 어디? 본인의 직계 비속 재산인 중개 이게 이제 뒤에 위임에 따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위임에 따라 매수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중개행위로 볼 수 없다라는 거 대리행위입니다. 세 번째, 자 이거 보셨죠?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거 그러니까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공동정범하고 또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 이다 아니다? 아니다. 두 가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4번의 지문에서는 뭐가 포인트였죠? 적극 매수를 권유하여 이게 포인트였죠. 그 다음에 5번에 구체화된 아파트 입주권 거래세면 줄이면 건축이 완료됨으로써 현실적 제공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자 결격 사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그랬는데 결격 사유는 일단 등록 기준, 고용 기준, 절취 사유고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과는 관계 있다 없다? 없다였죠. 1번에 벌금 나왔습니다. 벌금 나오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2법 300 분리선고 그러면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맞죠? 그 다음에 2번의 포인트는 집유죠. 집유 집행유예 딱 넣으면 유예기간이 경과된 때부터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가석방입니다. 가석방은 3보다 길다. 그죠? 가석방 된 자는 가석방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해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죠. 잔여 기간이 추가로 더 지나가야 됩니다. 잔여 기간은 최대 몇 년? 10년. 그죠? 10년.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가석방 되고 10년이 경과되게 되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을까요? 10년보다는 길겠죠? 최대니까. 그러니까 가석방 되고 10년이 경과되면 집행 종료입니다. 어떤 경우든. 그리고 다시 또 그죠? 추가로. 자, 그 다음에 등록관청은 등록 신청자 등이 결격 사유당하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결격 사유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증명할 필요는 없죠.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서류, 증명서류는 외국 법인에 필요한 거죠. 등록 신청 시 첨부하는 서면은 내 외국인 간의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였습니다. 자, 5번 48조 49조에 규정된 죄와 즉 이 법에 위반된 48조가 뭐죠? 3대3 49조가 1대1입니다. 그리고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2분의 1 범인에 가중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였죠? 분리선고. 분리선고. 그죠? 병합하지 않습니다. 분리선고한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5번이고 그 다음에 겸업이 있습니다. 겸업은 일단 주어가 뭐더라?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일 때 이게 뭐 규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제재는 뭐고? 상취까지. 그리고 6가지 핵심되는 단어 아시죠? 대행 2개, 상담 또 중개업, 용역, 경공매. 그죠? 경공매가 나오면 어디에 포인트를 두죠? 일단 경공매 지문이 나왔어. 그때 뭐부터 확인해야 돼? 주어부터. 그죠? 경공매가 나오면 일단 이게 주어가 뭔지를 봐야 되죠. 개업공인중개사는 맞죠? 그다음에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안 되죠. 그다음에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죠? 요거 주어 구분해야 됩니다. 경공매. 그리고 경공매 중에서 법원 등록을 요하는 경우가 뭐 있더라? 법원 등록을 요하는 경우에는 대상 부동산이 경매죠. 경매 부동산에 대해서 대리행위죠.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 그 경우에 지방법원에 등록해야 됩니다. 등록해야 한다. 요거 맞죠?
그리고 법원 등록할 때는 요건을 갖추잖아요. 그 등록 기준을 갖추는데 기준의 핵심이 두 가지였죠. 보증하고 경매 실무 교육이었습니다. 경매 실무 교육하고 그다음에 보증 후 등록이죠. 보증의 근거가 뭐였죠? 대법원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보증, 대법원 규칙에 의한 보증. 그러니까 보증 설정 금액이 꼬백이죠. 2배입니다. 2배 곱하기. 자, 그러면 1번에 개공은 크다시고 틀린 거 바로 알겠죠? 지금 겸업의 제한을 얘기할 때는 항상 주어가 뭐라 해야 돼? 법인입니다. 그래서 앞에 법인인 개공은 이렇게 되죠. 개공이 아니고. 그리고 법인인 개공도 겸업 제한에 대한 예외는 있더라, 그죠?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랬잖아요.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부칙상의 개공이 나왔죠? 그럼 이거 돼, 안 돼? 안 되죠, 그죠? 법원에 등록해야 된다는 말 자체가 틀린 거라고. 그리고 3번에 보면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공은 중개 의뢰인을 대상으로, 즉 상담은 대상자 대상물에 제한이 없다 그랬죠. 의뢰인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을 업으로 할 수 있다. 맞아요. 법인인 개공원자 창고 임대관리대행 부동산 관리대행 할 때 관리대행 해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대상물 창고용 시설물이 됩니까? 그리고 관리대행과 분양대행은 부동산이 아니라 상가주택이죠. 예, 까지. 그 다음에 5번 도배이사 용역업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럴 때는 법인이라 해야 되죠.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에 4번 고용인과 관련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에 개공은 자, 여기 딱 보시면 신고하잖아요. 그죠? 신고는 고용 신고하고 그 다음에 또 고용관계 종료죠. 종료 신고가 나옵니다. 고용 신고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종료 신고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며칠? 10일 이내에. 그 세부적인 내용이 어디 있어요? 그죠? 국토교통부령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체크하시고 신고하여야 한다 그랬죠. 업무 개시 전까지입니다. 그리고 중개보조원이니까 무슨 교육일까요? 직무 교육을 받게 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그죠? 그리고 신고 안 하면 업무 정지죠. 업무 정지 처분 대상입니다. 두 번째, 소공 또는 중개보조원의 다음에 끝죠. 무슨 행위는 업무상 행위는 중개 행위는 그죠? 고용인의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그랬는데 이거 고용인에 대한 개공의 책임을 얘기할 때 전제가 있었죠. 자, 고용인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 행위를 본다. 본다는 말은 책임을 진다는 거죠. 개공이 책임을 지면 고용인은 책임을 면제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개공이 책임을 질 때 전제가 있습니다. 고용인 행위가 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서 개공은 자신의 과실이 없더라도 성관주의 의무를 기울였더라도 혹은 무과실을 입증한 경우에도 무과실로 민사 책임을 지죠. 해서 이 경우에 개공은 고용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그죠? 그러니까 전제는 무과실로 민사 책임을 지는 전제가 고용인이 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고의과실 없이 그러면 개공이 책임져야 안 져요? 안 져요. 그 다음에 고용인 행위가 어떤 위반일 때? 형벌일 때. 그러니까 행정처분이라든지 과태료 처분에는 양벌 규정이 없죠. 형벌일 때 양벌 규정을 적용하고 양벌 규정에 의해서 개공행위는 해당 조에 맞죠? 해당 조에 규정된 뭘 거한다? 벌금형을 거한다. 그죠? 벌금형. 벌금은 과실 무과실? 과실 책임입니다. 벌금 넣으면 딱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뭐요? 구상권 X, 결격 사유 X, 그리고 등록 취소해야 된다는 없죠? 세 개. 그리고 고용인 행위가 이제 똑같습니다.
케이스니까 금지 행위를 반하게 될 때 소공의 금지나 중개보조원의 금지 행위 위반은 그를 고용한 개공에 대해서 등록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상치입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중개보조는 어떠한 경우에도 행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고의가실이 없더라도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책임을 진다. X.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자 자격 확인 요청하죠. 자격 확인 요청,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라고 특정해야 되는 경우가 총 5개 있습니다.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격증 반납, 자격증 재교부, 그리고 자격 확인 요청까지. 그죠? 이 경우에 의무죠, 의무. 해서 누구한테? 사무소 관할이 아니고 자격증을 발급한 혹은 자격증을 교부한이라고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고용신고하고자 하는 개공은 고용인이 실무교육을 받게 한 후 고용인과 실무교육은 일치하지 않죠. 고용인은 교육이죠. 소공은 실무교육, 중개보조는 직무교육 이렇게. 그리고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야 된다는 맞죠? 자, 그래서 고용인하고 실무교육과 일치를 따져보시고 그 다음에 5번 개공은 소공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고용신고 시 소속 공인회사의 인장을 등록관청에 함께 등록할 수 있다. 맞죠? 그리고 고용인 신고받았을 때 등록관청이 확인할 사항이 3개 있습니다. 자격 확인 요청 의무죠. 그 다음에 결격 사유 해당 여부, 그 다음에 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등록관청의 확인 의무사항입니다. 해서 정답은 몇 번? 5번이고 자 5번 사무소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그랬죠. 자 중개사무소의 용도 등 세부 규정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로 규정이 없고 맞죠? 설치 기준은 뭐로 정한다? 법률로 정한다. 맞죠? 2번 개공은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을 제외한 시군구별로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그러면 분사무소에다 밑줄 딱 것이고 주어는요. 법인. 그죠? 둔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분 뒤에는 뭐가 오죠? 주가 와야 됩니다. 이번 텀은 실수를 안 하자 이겁니다. 지문이. 자, 그 다음에 3번 임시중개시설물 줄을 딱 긋고 사무소에 관한 규정은 절대 금지다, 상대적 금지다. 상대적 금지다. 그러면 상치와 몇 대 몇? 1대1이죠. 임시중개시설물 이중사무소입니다. 상치와 1대1 정임금이 있죠. 네, 딱 보시고 그 다음에 4번 4번의 지문의 포인트는 어딜까요? 두자 내로 내로에 동그라미 하시고 바로 끝으로 가야 되죠. 교부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교부할 수 있다. 줄을 딱 긋고 얘는 일치를 따져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사무소 이전 나오면 관내 관외로 따지잖아요. 관할구역 외에 그러면 기억나는 건 송부 의무. 그죠? 관할구역 내에 그러면 교부할 수 있다. 딱 두 가지. 그러니까 관외로 이전했는데 그죠? 교부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없고 또 관내에 그러는데 송부 의무라는 게 올 수 없어요. 그리고 사무소 이전 딱 그럼 1 붙어 있죠. 반드시 후 하는 거. 전 아니고 후입니다. 그리고 지금 5번에 관할 지역 외 지역으로 이전했으니까 이건 송부 요청의 의무죠. 송부 요청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송부 요청과 지체 없는 송부 의무까지가 주어집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인장입니다. 인장. 인장은 등록할까요? 신고할까요? 등록해야 됩니다. 역시 또 튀어나왔죠. 고인정의 두 번째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으로 고치고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나머지는 맞죠. 두 번째, 중개행위 시 사용하는 인장은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 신고서에 등록증 사본 원본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맞죠? 등록증 사본을 원본으로 고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장 변경입니다. 변경 전입니까? 후입니까? 후입니다. 7일입니까? 10일입니까? 7일입니다. 등록할까요? 신고할까요? 등록합니다. 네 번째 개공이 등록하는 인장의 크기. 자, 실명의 일정 크기 있죠. 실명의 일정 크기. 실명의 일정한 크기의 인장이다 그럴 때 주어가 뭐죠? 공인중개사인 개공 혹은 뭐가 나와야 되죠? 소속 공인중개사 개인이 나와야 되죠, 그죠? 개인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 답은 뭐예요? 5번이죠. 분사무소에서 등록할 수 있는 인장의 종류가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2개인데 보통은 뭐가 나오죠? 법인의 대표가 보증하는 인장이 나오잖아요. 그건 등록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도 등록할 수 있죠. 당연히 법인의 대표가 보증하는 인장도 등록할 수 있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치 문제입니다. 실명의 일정 크게 나오면 일단 주어가 구분돼야 돼요. 개인인지 법인인지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개인은 인감 사용 대신에 뭐다? 일정한 크기에, 즉 실명의 일정 크기 인장을 등록하거든요. 이해하겠죠? 그럼 인감 증명서가 나오면 주어는 법인이겠죠. 예, 가름한다, 가름할 수 있다, 가름한다까지 해서 정답은 5번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7번입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대상으로만 묶인 것은, 그러니까 자 찾아라요. 절치와 1대1이 이하항이, 상치와 1대1은 정임금이, 형벌만 유비표. 이거 좀 이렇게 찾아라는 얘기죠. 자 갑니다. 기억 어디? 이중등록입니다. 뒤에 뭐 적죠? 절치와 1대1입니다. 니은은 개공 아닌 자로서 컷하시고 무소 어디다 동그라미? 유사명칭입니다. 유사명칭 1대1이죠. 디귿은요. 양수 대여 받은 자 줄을 끄고 이거 기억할 건 형벌은 일반인도 적용 대상이 돼야 안 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양도 대여한 자만이 아니라 양수 대여 받은 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리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자 대여죠. 그 다음에 비업 거짓 또는 부정한 등록입니다. 부정한 등록은 절치와 몇 때문에 3대 3이죠. 비업은요. 개공으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500 구합니다. 중개법인의 사원이 부동산 개발에서 임원이 된 경우입니다. 상관없죠? 상관없어요. 이중소속이란 두 군데 속속된다는 이게 아니고 중개사무소에 적을 두는 거야. 두 개 사무소. 부동산 개발회사가 중개업입니까? 별개 업종이지. 여기 있죠. 부동산 개발업. 이건 부동산 중개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중등록하고 이중사무소 같은 거 개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중소속은 뭐야? 두 군데 사무소 두 군, 즉 개공 두 군데 적을 두는 게 이중소속이고, 이중사무소는 사무소가 두 개인데 문제는 등록할 때는 뭐다? 허가받은 적법한 건물이죠. 예, 그 기재된 건물이 원칙이지만 이중사무소를 따질 때는 중개행위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느냐가 포인트예요. 무허가 건물이든 상관이 없이.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중소속하고 이중사무소 개념 잘 구분하시고. 그럼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다, 그죠? 1대1. 이런 거는 이제 1대1 이런 거 놓으면 이제 서비스죠. 응? 대답을 크게. 맞잖아요. 뭐 이제 위에도 이제 이거잖아. 절치와 1대1, 상치와 1대1, 형벌만 유비표. 중얼거리지 말고 얘기해. 아셨죠? 갑니다. 그 다음에 8번 갑니다. 휴폐업.
늘 말씀드리지만 네 가지. 이제 뭐 오늘 문제는 마지막이죠. 다음 주는 그럼 5점만 하는 거야? 아, 하루 종일 하나? 50문 하는 거 아니야? 50선. 5점만 50 하는 거잖아. 그래도 한번 시험을 치볼까요? 시험을 칩시다. 최종적으로 예상을 해서. 그래서 성적이 잘 나오게 내볼게요. 마지막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50선은 50선인데 그거는 뭐 따로 뭐 50선은 50선이고 시험 치고 그걸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죠. 뭐 마지막 쳐봐야지. 50선이라는 게 지금 우리 시험 문제가 몇 개죠? 40문제잖아요. 네. 자, 그럼 휴폐업은 사유가 몇 개죠? 일단은 제가 휴업 등이 나오면 어떻게 정리하시려고 머릿속에서 휴폐업일 때 재개, 그 다음에 재개, 그 다음에 변경까지 요 네 가지가 나오면 제일 먼저 생각하실 게 뭐랬어요? 신고 시점과 신고 방법이에요. 휴폐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고 시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네 가지는 공통점이 뭐였었죠? 사전 신고, 그러니까 신고 시점이 사전 신고라는 거. 그 다음에 신고 서식 똑같죠? 동일 서식입니다. 위반에 대한 제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해가지고, 그리고 신고 시 재개라, 특히 이 재개 같은 경우는 신고 시점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폐업한 때, 재개한 때라고 잘 나와요. 그리고 요 두 가지는 뭘 첨부하죠? 등록증을, 그죠? 등록증을 첨부하기 때문에 이 콜은 뭐라고 이게? 방문 신고를 말합니다. 방문 신고를 말합니다. 그리고 재개와 변경 신고는 방문 신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당연하죠. 방문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뭐도 된다요? 전자 신고도 가능하다. 그죠? 전자 문서에 의한 신고도 할 수 있다. 근데 이 경우에 재개 변경할 때 등록증을 첨부하는 이상한 짓은 안 하죠. 등록증을 첨부하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재개라든가 변경 신고는 이미 휴폐업 신고한 상태니까, 휴업한 상태니까. 자, 이렇게. 그래서 등록증 방문 신고하고 전자문서에 신고까지, 그리고 매초 금지죠.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실수 안 하는 게, 봐봐요. 개업 공인중개사, 자, 이게 들어도 자꾸 틀려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왜 했어? 개업 공인중개사는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X, 그죠? 그리고 다시 하나 더 해볼까요? 등록증을 첨부하여 미리 신고해야 한다. X지. 일단은 휴업 앞에 뭐가 빠졌어요? 3초 빠져, 3초. 그리고 또 지문에 넣으려 이거 하나, 이 3초 빠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3일간 휴업하고자 할 때 이렇게 나와요. 그것도 신고합니까 안 합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3일간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상관없죠? 3월까지는 괜찮아요. 뭐 3월 초가 할 때 문제지. 여기 쪽 구분할게. 그리고 휴업은 몇 초 금지? 몇 초 금지? 6초 금지 아셨죠? 6초 금지니까 업을 할 의사가 없다. 등록을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거 자주 나오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취까지.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죠? 그럼 부득이한 사유는 3초에 붙어요, 6초에 붙어요? 6초에 붙습니다. 이는 실수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는 문제니까. 자, 가죠 8번. 개공은 부득이한 사유로 바로 틀린 거 이해하겠죠? 3초 시험하는데 특별한 사유 없어요. 6초, 3초 상관없고. 그래서 자, 개공은 부득이한 사유로 줄 다 끊고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한 때는, 또 틀렸죠? 하고자 하는 때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그죠? 틀린 부분이, 그죠? 혹시라도 또 부득이 붙었는데 그거 못 보고 싶어가지고 시점까지 바꿔놨어요. 그죠? 두 군데. 휴업은 몇 초? 6초 금지.
세 번째 갑니다. 개공은 폐업을 하고자 하는 때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맞죠? 등록증을 첨부하여 미리 신고해야 한다. 누가 신고할까? 그죠? 규정이 없어요. 개공이라고 대답하면 안 돼. 몰라. 아셨죠? 아무나 하면 돼. 그냥.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개업공유회사가 폐업하고자 하는 때는 세대를 뭐 이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폐업 신고는 사유가 없어요. 사유가 나오면 틀려요. 아셨죠? 뭔 말이겠죠? 개업공유회사가 사망한 때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개공이 사망한 때는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이런 거 없어요. 개공이 사망했으면 누가 신고하겠노? 하든가 말든가. 죽은 놈한테 그러면 가태료대로 이렇게 뺄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없어요. 규정이 없어. 개공이 예전에 개공이 사망한 때는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신고하라 이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규정 자체가 없어요. 죽은 놈이 뭐 하겠노? 근데 죽었어? 근데 죽었는데 누군가 하고 있어. 그건 뭐야? 그 사람 무등록자지. 뭔지 알겠죠? 폐업한 때 사망한 때 등록료를 봐도 자동소멸이에요. 자동소멸. 자동소멸인데 그 사람의 등록증을 반납 안 했잖아요. 폐업 신고 안 했잖아. 그러면 사무소는 살아있겠죠? 왜? 서류상에는. 그렇잖아요? 서류상에 살아있는데 그 중개보조원이 개공이 사망했는데 계속 업을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처벌할까? 그냥 무등록자예요. 그냥. 그 사람 처벌하면 돼. 그죠? 사망했는데 뭐 누가 신고하라고 말 안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이해겠죠? 그러니까 폐업 신고는 사유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기간 변경 있죠. 변경. 변경은 해수제한이 있을까 없을까? 해수제한이 없어요. 해수제한이 없다는 말은 개업공유회사가 휴업할 수 있는 전체 휴업기간은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면 돼 그냥 계속. 이해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네 번째. 재개 신고의 경우는 딱 두 군데만 줄 겁니다. 그죠? 어디? 즉시 반환해 줄 겁니다. 재개 신고라고 할 때는 시점이 정확한지, 즉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지, 재개한 때라고 되어 있는지 아셨죠? 그거 체킹하시고 즉시 반환에 딱 주의하면 돼요. 재개는. 그러니까 조금 더 틀어보고 어렵게 나오는 질문 이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는 휴업기간이 만료한 때 즉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X죠? 등록증이 없으니까. 그래서 등록증을 돌려받는 절차가 뭐라고? 재개신고입니다. 재개신고. 그 다음에 휴업신고사항과 폐업신고사항은 등록관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되는 사항이다. 맞죠? 협회 통보사항이 뭐 있더라? 등록, 신고, 취소. 응? 등록, 신고, 취소. 등록, 신고, 취소 사항입니다. 이제 이것도 바꿀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주의할 거 이거야. 등록 신청 사항이에요. 등록증 교부 사항이에요. 등록증 교부 사항인데 등록 사항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리고 신고 사유는 뭐 기억해야 되겠죠. 뭐 휴폐업이라든지 사무소 이전이라든지 분사무소라든지 그죠? 고용인 신고라든지 이런 거 하겠죠. 근데 취소다 할 때 주의해야 돼요. 취소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네, 등록 취소. 그러니까 행정 처분이겠죠. 그러니까 업무 정지라든지 그죠? 그러니까 행정 처분으로 하는 게 정확한 말이죠. 행정 처분인데 이 행정 처분이 가끔 자격 취소라든지 자격 정지가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통보 주체가 누굽니까? 네, 등록관청입니다. 그래서 행정 처분 사항이란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를 말합니다. 이걸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죠. 누구한테? 협회에다가. 그럼 협회는 어째야 돼? 통보받은 사항을 갖고 어떻게 할까? 통보받은 협회는 다음 달 빼버리죠. 10일 이내에 누구한테 통보할까? 지방법원장이에요? 아니면 행정처장이에요? 법원 행정처장에다가 통보해야 된다. 기억 안 나십니까? 매수신청 대리할 때 하살표 가잖아. 계속.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한다 해서 하나씩 없어지잖아. 그죠? 그럼 법원 행정처장은 다시 이제 통보받은 사항을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요렇게 하살표 기억 안 나십니까? 요렇게 가면 다음 달 떨어지고 그 다음에 10일 떨어지고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되고 요렇게 가면 10일이고 15일이잖아요. 이게 안 나오더라도 포인트는 알고 계셔야지. 요 방향 이 방향 해가지고 등록 그 다음에 신고 행정처분 사항을 통보합니다. 갑니다. 자 9번 중개상물. 일단 대통령령에 의한 경우는 대표수자가 뭐죠?
10입니다. 자, 1번.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해서 임목이 될 수 있고 임목 등록 원부에 관계되는 신청서와 그 첨부 서류는 몇 년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번. 공장재단의 소유권 보존 등기 효력은 소유권 보존 등기 한 날부터 매달 10월 이내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상실된다. 그렇죠? 그리고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로서 미등기된 것이 있으면 공장재단을 설정하기 전에 토지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공시가 되니까요. 네 번째, 신축 중인 건물로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으로 이루어진 미등기 상태의 건물도 중개 대상물에 해당한다. 그죠? 이걸 우리가 왜 이렇게 본다 그랬죠?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로 한정된다라는 판례에서 나옵니다. 이게 5번 중개상물인 건축물은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되며 컷 맞죠? 그리고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아파트의 분양계약 중개는 건축물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죠. 이게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아파트의 분양계약 중개 있죠. 이게 뭐냐면 구체화된 아파트 입주권 그리고 앞에 보셨던 건축이 완료, 건물이 건축이 완료되어 현실적 제공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같은 말이에요. 이 줄이면 또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표현이 그 세 가지가 같은 말이에요. 구체화된 아파트 입주권이나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아파트, 그죠? 건축이 완료되어 현실적 제공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하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줄이면 이렇게도 나와요. 틀렸구나. 표정보니. 근데 1번부터 4번까지가 틀릴 게 없는데? 그럼 답은 밀렸어 5번인데? 그렇게 답 안 찾았어요? 모르면 뭐 밀리면 뭐 제일 마지막에 틀린 거지 뭐. 근데도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억지로 답을 만듭니다. 스스로. 멀쩡한 아도 막 이상한 놈으로 만들어비고. 그죠? 자. 하다 안 되면요. 이제 정상도 비정상으로 보이는 거야. 자, 갑니다. 10번.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서 그걸 확 줄여버리면 구체화된 아파트 입주권 아니면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거 아셨죠? 자, 전속 중개 계약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 형태를 물었죠. 전속 중개 계약은 체결해야 된다, 체결할 수 있다. 그죠? 체결할 수 있다에다가 줄 딱 긋고 이 질문도 사실 서비스인데 전속 중개 계약서는 앞면과 뒷면이 있잖아요. 지금 권리 이전용에 한번 줄을 딱 꺼두시고 그러면 자 금융 관련 사항이 어디에 기재돼요? 표시에, 그죠? 표시 사항에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건물의 방향 줄을 닦고요. 건물의 방향은 설명서에 있어요. 전속 중개 계약서에 있어요. 설명서에 있어요. 예. 토지의 뭐 현재 용도라든지 지역 지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어디 있냐면 표시에 있어요. 표시에. 건물의 방향은 안 들어간다고 지난번에 말했어. 문제 풀면서.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개공은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때 정보를 공개해야 되죠. 정보 공개는 반드시 이행할 의무는 아니죠. 주의하실 건 비공개 요청하는 경우에 뒤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이거 꼭 체크하시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니죠. 공개 금지입니다. 줄이면. 그리고 이 정보 공개는 개공이 있잖아요. 중개 의뢰인의 동의를 구하는 거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이 정보 공개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OX. 개공은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 정보를 공개해야 돼 할 수 있어. 그러면 그게 의뢰인의 의사의 반영이에요? 아니면 지가 하는 거야 그냥? 아니에요. 지가 하는 거예요 그냥. 지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야. 하는데 그죠? 일방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뢰인이 요구하는 거죠.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입 닫아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아셨죠? 공개해서는 공개 안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 말 따라 한다고요. 공개하면 안 된다고.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 나오는 거야. 실제 나왔었어요. 개업 공유사는 중개 의뢰인이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얼핏 들으면 그 말이 그 말 같아. 장동민이나 장동건이나 그죠? 그놈이나 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아셨죠? 개공이 의뢰인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셨죠? 개공은 정보를 당연히 뭐라고 공개해야 되고 그 공개 행위에 대해서 의뢰인이 만나고 공개했으면 공개 안 하면 좋겠다고 요청하는 거 요청. 이해하겠죠? 개공이 의뢰인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의뢰인이 개공한테 뭐 한다고 비공개를 요청하는 거라고 요청. 이해하겠죠? 예,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지문이. 그래서 비공개 요청의 경우에는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실제로 이 지문이 제가 금방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뒤집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왔을 때 그죠? 그때도 사람들이 헷갈렸겠죠. 요청이라는 거하고 동의를 구하는 거하고 뭔가 비슷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아셨죠? 방향이 달라. 방향이. 개공이 의뢰인에게 방향한 게 아니고 의뢰인이 누구한테? 개공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때 필요 공개 사항이 몇 개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 공개 사항이 몇 개? 7가지 있어요. 그죠? 7가지. 그러면 자 권리 관계 나와요.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은 공개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공개해야 돼요. 그죠? 권리 관계하고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하고 거래 예정 금액 및 공시지가 해가지고 총 7개가 있는데 이 7개는 공개해야 되는 거죠. 공개해야 되는데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이라 할 때 보통은 앞에 쭉 나오거든요. 소유권 무슨 뭐 쭉 나오다가 거기에 소유자의 인적 사항 등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러니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등 소유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내용 등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틀린 거 아시겠죠? 권리 관계에 대해서 공개해야 되지만 인적 사항은 공개해라 하지 마라. 인적 사항은 그죠? 공개 금지입니다. 이것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이 두 개는 공개해야 되죠. 그죠? 공개해야 되는데 임대차라는 의자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임의적 공개 사항이다 하는 거하고 연결되는 거 둘 다입니까? 이겁니까? 그죠? 공시지가만 그렇죠? 네, 공시지가만. 그래서 두 개가 묶어 놓는 거예요. 요것만 주의하면 돼요. 그래서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근데 정보 공개는 금지잖아요. 그런데 전속 중개 계약서는 누구가 갖고 있죠? 니하고 내하고 바뀌잖아. 개공과 의뢰인만 받아요. 그러니까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이 기재됩니다. 그래서 기재해야 되고 정보를 공개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5번 중개상물의 거래 예정 금액 및 공시지가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하여야 한다. 맞죠? 정보 공개 방법 몇 개? 2개.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 또는 책 가지고 빨리 할까요? 신중하게 할까요? 신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공개한 때는 어떻게 되죠? 지체 없이 통지하죠. 구두로 문서로 지체 없는 문서 통지까지. 그다음에 11번 갑니다. 자, 1번 기업 공인중개사의 권유로 미리 약정했던 전세권 설정 대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취득하였으나 같은 날 저당권 설정이 되어 이후 진행된 경매 절차에서 전액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 개공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맞죠? 개공의 권유로까지 컷 자르시고요. 그러면 원래 의뢰인은 전세권 설정을 원했던 거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요. 이러면서 뭐 했다고? 확정일자 받고 그죠? 전입신고 대항 요건 갖추고 그런 거죠. 근데 그날 뭐 했다고? 이렇게 이거 효력 발생 시기 아시죠? 대항 요건을 갖추고 그죠? 확정일자 하고요. 그리고 저당권 설정이 되는데 1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언제? 2일날 0시. 이건 1일 9시죠. 요것도 1일 9시. 그러면 효력이 언제 발생한다? 요건 1일날, 그죠? 요거는요. 2일 0시에, 둘 중에 늦은 거죠? 2일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후순위가 되는 바람에 배당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역시 여기도 포인트는 기업 공유사 권유란 거죠. 권유로. 두 번째, 공제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금 청구권자가 공제 사고 발생을 줄 것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줄 거고. 세 번째, 개공인 공제 가입자가 부동산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공제 가입 금액은 공제 사고 한 건당 그랬죠?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의 총액이 아닙니다. 네 번째, 기업 공인중개사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법 몇 개 나와야 돼요? 3개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가 빠졌죠? 공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거죠, 뭐. 그리고 등록 후라는 의미가 등록 후 혹은 등록한 때는 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었죠?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개공 등이 아닌 제3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개공은 중개 의뢰인에게 거래관계를 조사 확인할 책임을 게을리한 부주의가 인정되고 그것이 손해발생 및 학대의 원인이 되었다면 중개 의뢰인에게 과실상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권리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기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우지 않습니다. 해서 11번의 정답 몇 번? 4번. 아무도 안 틀리셨죠? 틀렸다는 건 문제를 똑바로 안 읽었다는 겁니다. 최소한 문제 똑바로 안 읽어서 틀리면 안 됩니다. 그거. 몰라서 틀린 거야. 할 수 없는 거지 뭐. 자, 12번. 자, 계약서 작성. 소속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거래계약서의 서명 및 나라고 당해 중개 행위를 했으니까 하겠죠.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바로 틀렸죠. 그죠? 소공과 개공의 차이를 물을 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 확인 설명과 교부 보존이에요. 확인 설명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개공은 500과 소공은 자격 정지 사물이에요. 그런데 교부 보존은 누구에게만 주어진다? 개공에게만 주어지는 의무입니다. 12번에 1번 딱 문제 보는 순간 기분이 좋아졌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중개가 완성된 때입니다. 자,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및 날인해서 5년간이죠.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한다. 그죠?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 끝에 권장할 수 있죠. 권장할 수 있다는 말은 사용 의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거래계약서는 이미 서식이지만 인적사항, 계약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리고 하나 더 할까요? 권리 이전의 내용. 권리관계입니까? 권리 이전의 내용입니까? 권리 이전의 내용입니다. 그럼 권리관계는 어디 있어요? 확인설명에 있죠. 확인설명, 설명서.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법인의 경우 자 대표 다음에 동그라미 하시죠. 대표와입니까? 대표나입니까? 대표나입니다. 대표나 그죠? 책임자 이렇게. 그리고 소공 앞뒤로 줄 거야 되죠. 습관적으로 한번 꺼보세요. 당해 중개 행위를 한 당해 중개 행위를 한을 갖다가 지금까지 봐왔으니까 어떻게 틀린 지문으로 나오더라? 조문에 이게 딱 그대로 나와요. 조문에 나오는데 앞에 당해 중개 행위를 한이라는 걸 빼버리지. 어떻게 틀린 지문이 있던가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죠. 원래 조문은요.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돼요. 원래 조문이. 근데 당해 중개 행위를 딱 빼버리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공이 함께라고 나오거든요.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국토교통부 장관은 커다시고요.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 있죠. 구축 운영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부동산 정보 체계는 그죠? 구축 운영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가죠. 개공이 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중 일방이 제출해야 한다. 맞죠? 그 다음에 신고관청은 하고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되잖아요. 시도지사에 보고하는 건 검증 결과예요, 조사 결과예요.
조사 결과죠. 검증 결과는 신고관청이 세무관수장에게 그죠? 세무수장에게 통보하는 사항이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건 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면 시도지사는 어떻게 할까요? 보고받은 조사 결과를 취합을 해서 국장에게 보고하겠죠. 국장에게 언제 보고할까? 매월 1회, 매월 1회 이상. 매월 1회 그죠? 매월 1회 국장에게 보고합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까지. 네 번째, 아파트에 대한 교환 계약을 교환 계약입니다. 교환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죠. 예, 매매만 하니까요. 거민은 받아야 한다 맞죠? 5번 거래 당사자 중 1인이 거부하여 상대방이 1인이 단독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단독 신고 사유서와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만 방문 신고만 됩니다. 그죠? 방문 신고만까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14번 갑니다. 틀린 것은 거래 당사자 또는 기업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중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정정 신청할 수 있다. 맞죠? 주소, 전화번호 이런 거 일방에 의해서도 그죠?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번 거래 지분 비율과 계약 대상 부동산의 면적은 정정 신청과 변경 신고의 대상에 해당하며 부동산 소재지는 정정 신청의 대상에만 해당한다. 틀렸죠? 정정 불가 사유 해봐요. 성명, 주민번호, 그 다음에 토지 종류, 부동산 소재지, 실제 거래 금액, 계약일. 그죠? 5개죠, 5개. 크게. 성명 주번 하나, 그 다음에 토지 종류 둘, 부동산 소재지 셋, 실제 거래 금액 넷, 그 다음에 계약일 5. 아셨죠? 이 5가지는 정정 불가입니다. 그 다음에 정정 신청은 별도 서식이 없고 맞죠? 발급받은 신고 필증의 줄을 딱 긋고 그리고 해당 내용을 정정하여 당사자 또는 개공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됩니다. 정정 신청받은 신고관청은 정정사항을 확인했으면 해당 내용을 정정하고 정정한 내용에 따라 신고 필증을 줄 것죠. 지체 없이 재발급입니다. 지체 없이. 부동산 거래 신고의 처리 기간이 있잖아요. 언제 아시죠? 60일, 50일, 10일 그리고 지체 없습니다. 적시란 말 안 나오죠? 이건 지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행 딱 체크하시고 신분 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내 보이고 신고서 제출을 위임한 거래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 인감 증명서죠. 그럼 개인이라면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입니다. 까지 됐죠? 그러면 조금 쉬었다 가겠습니다.